오늘은 가장 흔한 피부 질환 중 하나인 습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습진의 어원은 그리스어 엑제인으로 끓어넘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가 염증 반응에 의해서 붉어지고 가렵고 진물나는 현상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염증을 의미하는 인플라메이션도 플레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직학적으로 보면 피부 표피의 해면화, 염증세포 침윤과 진피 혈관 증식과 확장, 혈관주의 염증세포 침윤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염과 동일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피부염이 습진보다 더 큰 범주의 피부 질환을 총칭합니다. 건선, 두드러기 등도 습진은 아니지만 피부염 반응을 동반하므로 피부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습진의 범주에 속하는 피부 질환이라면 공통적으로 급성기는 가려움증, 구진, 수포, 홍반, 부종이 발생하고 만성기는 태생화, 비늘, 색소 침착을 동반합니다. 여기서 태생화란 피부의 염증 반응에 의해서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두껍고 거칠고 때가 낀 듯한 피부로 변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오랜 가려움증으로 긁어서 피부가 손상되니까 자각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를 두텁게 만드는 일종의 신체의 방어 기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 및 감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습진에 해당하는 피부 질환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종류가 습진이고 각 질환별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정도는 눈에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 질환의 정확한 진단 및 감별은 반드시 전문가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에게 습진으로 치료받으시려고 내원하시면 선생님 이거 저 아토피 아니에요? 라고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아토피 피부염보다는 단순 습진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은 90% 이상이 5세 이하인 소아기에 첫 발병하기 때문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한의학적으로 태열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은 발병 시기와 발병 양상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형 아토피 피부염도 매우 많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형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어린 시절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아토피 피부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총 4개의 주증상 중 2개 이상, 14개의 부증상 중 4개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합니다. 주증상으로는 가려움증, 2세 이하에서는 사지 신축 부위, 2세 이상에서는 사지 굴축 부위의 전형적인 피부염 증상. 세 번째, 개인 및 알레르기 가족력,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습진 중 증상 정도가 가장 심하여 치료기간도 습진 중 가장 길기 때문에 아래 설명드릴 다른 습진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진의 최고봉 아토피 피부염인 이유는 증상 자체가 매우 완고하고 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은 발병 부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지선이 주로 많이 분포하는 얼굴, 두피, 가슴 등 부위에 만성적으로 생기는 습진입니다.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것은 지루성 피부염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피가 가렵고 비듬이 잘 생기고 뽀로지, 모낭염이 잘 생겨 간혹 두피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개 두피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두피의 피부염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머리털이 자라는 모낭 부위까지 염증이 생기고 오래되면 모낭이 파괴되어 2차 탈모로 겪게 됩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면 다시 모낭이 재생되어 평생 대머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셋째,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병명 그대로 무언가에 접촉하여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습진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속 알러지에 의해서 목걸이나 팔찌가 닿는 부위에 발생하고 다음 부위만 염증 반응이 유발되기 때문에 닿는 모양 그대로 비슷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복숭아, 원나무, 특정 풀에 의해서 발생하는 접촉 피부염은 신체 다양한 부위에 산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발 원인 물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호전됩니다. 넷째, 화폐상 습진. 화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글자 그대로 동전과 같이 경계가 명확한 원형의 홍반성 반을 특징으로 하는 습진입니다. 주로 손등, 발등, 정강이, 둔부, 가슴 및 유두부에 발생합니다. 가려움증이 심하여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건성습진. 요즘 같은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는 건성습진입니다. 피부에 건조증이 심하여 표면에 열창과 비늘을 보이는 습진성 질환입니다. 피부 표면의 지질 성분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건조한 겨울 뜨거운 물에 강한 비누를 자주 사용하거나 목욕을 오래 하는 사람에게 잘 발생합니다. 주로 노인 환자층이 많으며 특히 정강이 부위에 건조하여 미세한 비늘이 보이고 가려움증도 심한 편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간질환, 당뇨병, 갑상선 질환, 림프종과 같은 전신질환과의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진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한포진. 손바닥과 발바닥 표피 내에 작은 물집을 형성하는 재발성 습진성 질환입니다. 80% 이상은 주로 손에서 발생하고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있는 사람에게 발병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주로 양손바닥에 대칭적으로 발생하여 붉은 홍반은 잘 없으나 물집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매우 심합니다. 수부습진, 흔히 주부습진이라고 불리는 습진입니다. 설거지를 많이 하거나 화학약품을 자주 취급하는 군에서 발생합니다. 큰 범주에서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계 보고에 따르면 니켈에 대한 과민성이 만성 수부습진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습진성 피부질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제외한 나머지 습진은 모두 원인이 내인성입니다. 즉 발병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랜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사용에도 반응이 없거나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치료법들은 단지 증상의 완화를 위한 대증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은 내 몸 안에 있는데 자꾸 피부만 보고 치료하니까 치료가 잘 안되고 재발이 많은 것입니다. 아마 오래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습진의 근본 원인은 열대사장애와 면역 혼란입니다. 몸에서 열이 과잉 생산되거나 배출이 잘 되지 않아 피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면 다양한 피부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